자, 갑니다. 페이지는 우리가 자 32페이지. 자, 원소들이 중성합니다. 요거 여기는 이제 우리가 주기표 외워야 돼. 그래서 주기표 외우면은 이제 우리가 문제 풀 때 좀 더 편하고, 주기표를 못 외우면은 문제 풀 때 조금 더 우리가 좀 힘들지 몰라. 그래서 아예 주기표 외우면 좋아요. 그리고 이제 이과 쪽으로 갈 사람은 일단 주기표는 뭐 기본이야, 기본. 시험 문제 보면 뭐 1번부터 자 원자번 1번부터 20번까지 나온다 해서 20번까지 외우지 말고 아래 것도 더 외워야 돼. 합니다. 원소들의 주기성 나오는데 이건 딱 뭐 어려운 거 없습니다. 먼저 그러면은 자 먼저 원소고, 원소, 원자, 분자 구별할 수 있나? 원소, 원자, 분자 세 가지. 전에 쓴 거 없었지? 전에 그 이제 전 교재를 쓰고 이번 교재 쓴 거 없었지? 맞지? 우리 이제 써가면서 보자. 왜냐면은 우리가 단어 표현 좀 이제 잘해야 돼. 중학교 때까지 뭐 단어 표현 잘 못해도 뭐 괜찮다 할지 몰라도 고등학교 때부터는 이제 그 어떤 서술어 같은 거 쓸 때 그거는 단어 표현 잘못 쓰면 땡 틀린 거 감점. 그래서 고등학교 때 문제 나오면 안 되니까 좀 쓰고 외우면 거 아니야? 먼저 세줄 원소랑 그리고 원자랑 그리고 분자 세 가지 보면 먼저 원소는 어떤 물질을 구성하는 그 기본 입자, 기본 성분, 기본 입자, 아니, 그러니까 기본 입자, 기본 성분 또는 기본 재료, 기본 재료 또는 뭐 기본 성분 되는 것이 이것이고 원소라는 거. 말 좀 줄여서 좀 쓸 테니까 좀 폰트된 단어 뭔지 진짜 기억하면 돼. 원자는 더 이상 쪼갤 수 없는 그 가전형을 알갱이죠. 그래서 다시 말하면 뭐 기본 입자, 네? 기본 입자. 기본적인 입자이고, 그 원자 경우는 그 원자핵과 전자가 있는 것 중에서 가장 작은 거라고 봐야 돼. 그래서 더 이상 쪼갤 수 없는 가전형은 알갱이. 전에 한번 쓴 거지 한번 볼 거야. 더 이상 쪼갤 수 없는 가전형 알갱이, 그것이 곧 원자. 다음에 분자는 그 물질을 고유한 성질을 가지고 있는 가전형 알갱이. 성질을 가진 가전형 알갱이. 뭐 가정적 입자 뭐 하면 돼요? 가장 작은 알갱이인데 가져갈. 그래서 분자는 어떤 그 물질을 고유한 성질을 가지고 있는 가전적 알갱이고, 이 분자는 얘는 원자와 벌써 분자됩니다. 그리고 뭐 우리가 주기표에서 이제 18조 보면 전부 다 이제 이 두 가지 이상의 원자들을 뭐 하나의 분자다 이릅니다. 참고로 18조 경우는 한 개의 원자하고 한 개의 분자인 단원자 분자라고 그래. 참고로 될 거냐? 그래서 우리 보면 이 세 가지가 있고, 우리 말편 좀 잘 보면 되고, 다음 분자가 되는 경우는 모든 화학계로 전부 다 분자되는 것은 아니야. 먼저 우리 주기표 보면은 주기표 나와라. 보면 이거 이제 색깔이 나와져 있는데 누런 것이 이것이고 금속, 그리고 파란 거 이것이 이쪽이 이제 비금속인데, 물론 사이에 보면 이제 중금속도 끼어져 있지만 편하게 보면 이제 중금속도 우리 금속으로 치면 금속과 우리 비금속이 있다는 거. 그래서 이제 그 분자된 경우에는 비금속끼리 결합을 한 그 고온결합에서만 분자되고, 나머지 그 비금속끼리 결합이 아닌다고 하면 다시 말하면 금속끼리 결합 또는 금속과 비금속이 결합, 얘는 분자가 아니다. 우리가 주기표 외우는 목적은 위치를 보려고. 위치를 봐서 그것이 금속 또는 비금속 또는 몇 축인지 보려고. 그래서 우리가 위치를 보려고 우리 외우는 것 뿐이고, 뭐 원자 때문에 외우려고 하는 것은 아니야. 그렇죠? 위치대로 잘 외우면 되고, 나중에 또 뭐 설명할지 모르지만 우리 외우는 것은 1조, 2조 외우고 다음에 넘어가서 이쪽 됐고 넘어가고 13조부터 18조까지 외우면 돼요. 되게 보면 이제 1, 2조는 우리가 이제 7주까지 외우면 좋고, 그다음에 자 13조부터는 우리가 그 6주까지 외우면 돼. 외우면 돼요. 그리고 외울 때 보면은 가능하면 옆으로 말고 밑으로 같은 쪽끼리 순서대로 쭉 외우면 돼요. 이거 할 때 보면 외울 때 보면은 뭐 빠른 거지만 이제 편하게 눈팅하면 돼요. 눈으로 봐서 외우려고 하지 말고 써가면서. 그래서 눈으로 외우지 말고 손으로 써. 손으로 그 이제 써서 외워야 돼. 좀 더 다시 또 하고 다시. 그러니까 다시 보면 분자가 되는 경우는 비금속끼리 결합할 때, 그때 그 분자가 된다는 거. 그리고 다시 비금속끼리 결합할 때 무조건 다 분자되는 것은 아니고, 비금속끼리 결합을 해야지만 분자가 될 수 있다는 거야. 그래서 비금속끼리 결합을 해도 분자가 안 되는 경우도 있어. 하지만 분자 되려고 하면 최소한 비금속끼리 결합을 해야 돼.
됐나? 자, 이해합니다. 먼저 이제 원소 나와져 있는데 원소는 우리 이제 주기표에 있는 것이 원소야. 원소이고 우리가 딱히 몇 개나 약간 그 말하기보다 뭐 100여 종 또는 뭐 110여 종 이렇게 말해. 그리고 그 원소들이 모여서 원소들이 그 어떤 결합을 통해서 물질을 만드는 거다 보니까 뭐 전체 우주에는 모든 그 물질들에 비해서 원소 수는 되게 적어. 그죠? 태어전 110여 종이고 뭐 전 우주에 있는 모든 물질에서 엄청 많죠? 뭐 지구상에 있는 그 물질이랑 같은 뭐 지금도 뭐 개발 중이고 엄청 수십만 개, 막 수가 엄청 많아요. 아무튼 원소 수가 더 적다는 거. 그리고 원소는 그 기본 성분이다 보니까 합성해서 어떻게 만들 수가 없는 거죠. 뭐 기본이다. 그리고 또 뭐냐? 아무튼 우리가 보면 이제 그 원소번은 총 110여 종인데 그 자연계에 존재하는 다시 말하면 이제 처음부터 존재하는 사람 때문에가 아니고 원래부터 있던 것이 있는가 하면 그것을 우리가 말할 때 자연계에 존재하는 원소라고 그래. 그것은 1번부터 92번까지 오전까지 그것이 곧 자연계에 존재하는 원소고 그 다음에 93, 원자 번호 93번은 거부터는 이제 사람이 인공적으로 만든 그런 원소도 있다는 거. 그래서 우리 원소라고 하면 무조건 이제 자연적인 것이 아니고 인공적인 원소도 있는 거야. 하지만 인공적인 원소보다 아무튼 뭐 1번부터 92번까지는 자연계에 존재하는 원소 그리고 93번부터는 사람이 만든 인공적으로 만든 그 원소다. 그렇게 알면 돼. 됐어요. 다음에 주기율 발견 보자. 자 보면은 발견인데 예전부터 사람들이 어떤 그 원소를 발견해 나가면서 이제 어떤 뭐 관계성이 있지 않을까라는 거. 그 역사적인 흐름인데 연도보다는 이제 순서. 그러니까 누가 어떤 말을 했고 그 뜻이 무엇인지 정도 알면 돼. 그리고 특징 정도 알면 돼. 깨시면 돼. 베베라이너 이 사람은 이제 새싹 원소다. 이 사람 말한 것이 이건 새싹. 이제 올릴까? 새쌍 원소 설이고 자, 이 사람 경우는 새쌍이라 보니까 6개 그것이 아니고 3개를 한 쌍을 다 치는 거. 그렇죠? 그래서 딱 보니까 서로 간 그 원자량을 비교할 때 3개에서 그 2개에 대한 평균 원자량이 다른 거 하나랑 거의 비슷하다. 뭐야? 그것이 뭐냐면 예를 들면 우리 주기율표에서 어떻게 우연히 되는데 마그네슘, 칼슘 그리고 이제 스론튬 세 가지 대한 건데 마그네슘과 그리고 이제 스론튬 2가지에 대한 그 원자량의 평균 다시 말하면 평균 원자량 2개의 그 평균 원자량이랑 그리고 칼슘에 대한 원자량과 비교하면 거의 비슷한 거. 근데 그 원자량이라고 하면 우리 지금은 원자의 질량으로 떠올리면 돼. 원래 그 원자량은 이제 뭐 실제 원자의 질량보다 이제 비교하는 겁니다. 우리가 편하게 하면 우리가 원자의 질량 떠올려, 그죠? 그래서 원자의 질량은 아니지만 원자의 질량과 같다는 거, 그러니까 원자의 질량과 비슷하다 그렇게 보면 돼, 그죠? 그러니까 2개에 대한 그 원자량 평균은 얘랑 그 거의 비슷하다. 그런 것을 발견한 거. 그것을 누가 말했다고? 데베라이너. 연도보다는 누구 그리고 순서 정도 알면 돼. 그리고 그것이 이름이 새쌍 원소설이다. 이렇게 알면 돼. 그 다음에 멘델레이프 이 사람은 최초 주기율표인데 아무튼 연도가 해봤자 1900년 안 됩니다. 아직. 이 당시 보면 이제 발견 원소가 63종이고 63 빌딩 기억해. 63종의 원소를 만들었는데 그때 만들 때 어떻게 만들었냐면 전부 다 모아서 빼곡히 모여서 만든 것이 아니고 나중에 발견된 원소가 들어갈 자리를 놔두고 그 말 뭐냐면 빈칸을 둬서 만든 거야. 그리고 그 빈칸에 들어갈 원소가 나중에는 발견될 거고 그 성질이 무엇이다 예측을 했는데 그 맞은 거. 오케이? 그래서 벤델레프 이 사람 최초 주기율표 어디야? 최초 아니 없다. 최초 주기율표고 그리고 특징 뭐냐면 빈칸 넣어서 만들었고 그리고 그 빈칸에 들어갈 그 원소의 성질을 예측한 거. 성질 예측, 그렇죠? 성질 예측을 하고 물론 예측해서 끝난 것이 아니고 예측하고 그리고 나중에 발견한 원소 보니까 예측한 성질이 거의 비슷해. 그렇죠? 오케이? 이것이 멘델레프 특징. 그래서 최초 주기율표 누가 만들었다고? 멘델레프. 근데 이 당시 보면 어떻게 만들었냐면 원자량 순으로 만든 거. 원자량 순. 그래서 어떤 순을 만들었는지 좀 잘 봐야 돼. 원자량 순 중요합니다. 사실 연도 해봤자 1900년 전이다. 그렇죠? 그리고 추가로 얘기해주면 뭐 1899년 또는 1900년 그때 그 X선, X데이 그것이 발견돼.
발견되면서 X선을 이제 원자 쪼여볼 때 나오는 그 무늬 통해서 그 원자 속에는 그 양성자가 몇 개인지 거꾸로 알게 돼. 됐나? 그래서 원자번호를 매기게 돼. 됐나? 그래서 우리가 보면 자 보자. 원자번호. 원자번호랑 같은 말 뜻이 뭐게? 그죠? 원자 속에는 이제 양성자 수. 그죠? 양성자 수가 되고 또 같은 말도 뭐냐면 원자 속에 있는 전자수. 그죠? 원자 속에 있는 전자수다. 그냥 그 전자수라는 건 원자 속에 있는 전자수 이렇게 말해야 돼. 그러면 이온도 전자가 있어. 그래서 원자가 이온될 때는 전자수 변화가 생겨. 그래서 이온일 때 말고 원자일 때. 그죠? 원자 속에 있는 전자수. 그죠? 해주면 돼. 그래서 이제 같은 말 뜻인데 이렇게 이거 원자만을 만들어지려고 하면은 기본적으로 그 이제 양성자수가 몇 개인지 알고 있어야 돼. 이것은 언제부터 했냐면은 X선이 발견된 다음부터 그걸 알게 된 거예요. 우리가 이제 추가적으로 뭐 시험 때 절대 거의 나올 확률이 거의 1%도 안 돼. 뭐 0.01%도 안 되고 아무튼 뭐 추가적으로 이제 X선 발견은 1900년. 오케이? 그때 되고 그리고 그것 통해서 이제 양성자수를 파악하고 그것을 원자번호로 매긴다는 거. 그래서 그 원자번 스스로 모질리가 현대 주기표를 만든 거야. 됐나? 그 모질리만 양성자수야. 아니 왜? 모질리만 그 원자번호 수? 원자번호 이 사람은 그 이제 현대 주기표고 그리고 이제 만들 때 보면 얘는 원자번호 순서를 만들었다. 그렇죠? 원자번호 순서를 만들었다. 중요. 그죠? 이거만 알면 돼. 아무튼 모질리만 원자번호. 나머지는 원자번호 언이요. 원자번호 순서가 전부 다 원자량이라는 거. 됐나? 그럴 수밖에 없는 이유가 다시 말하지만 X가 발견된 후 그때부터 원자번호 이제 생긴 거. 그렇죠? 그 전에는 그 원자번호 없어서 그냥 원자량만 있는 거. 됐나? 그렇죠? 질문. 거? 그래서 보면 사람들이 그걸 통해서 어떤 그 성질이 어떤 규칙적으로 변하는 거, 어떤 주기성 갖는 거. 그래서 알게 되고 그것이 그러니까 그것이 주기율이고 그것을 만든 표가 이제 주기율표야. 우리가 주기율표 딱 보면 별거 없습니다. 헷갈리면 안 되는 거. 자, 잘 보죠. 일단 먼저 주기율표에서 이제 그 표 모습 보면 포인트 어디니? 포인트야 여기. 이거 조하고 주기가 이제 표에 써져 있는데 지금다. 저거래. 먼저 잘 보니까 조 써있고 1쪽 2쪽 옆으로 그렇죠? 옆으로 가로로 조 써있죠? 그래서 이제 가로로 된 것이 조 하면 망합니다. 오케이? 1쪽 2쪽이니까 분명 표에서는 가로로 써져 있지만 그 숫자가 가로 써져 있지만 세로로 된 것이 그 족이었죠. 되나? 같은 족 되니? 되나? 오케이? 세로로 된 것이 족이고 족은 1쪽부터 18쪽까지 있다. 오케이? 다음에 자 주기표 보면 주기 써져 있는데 표에서는 그 세로로 이제 주기 써져 있지? 그래서 세로로 된 것이 주기가 아니고 1주기, 2주기. 그래서 가로로 된 것이 같은 주기니까 가로로 된 것이 곧 주기다. 중요한 거. 그래서 주기는 1주기부터 7주기까지 있다는 거. 그죠? 다시 말하지만 표에서 세로인데? 주기 세로구나. 가로 하면 망합니다. 우리가 표 그대로 보는 것이 아니고 이제 같은 주기 누구인지 또는 같은 주기가 누구인지 잘 파악하면 되는 거야. 됐나? 됐죠? 그래서 보면 이제 주기부터 보면은 다시 말하자면 이제 금속 아니면 비금속이 있다는 거. 그죠? 그래서 우리가 보면 어디를 보냐면 다음 페이지인데 금속과 비금속의 성질 봐야 돼. 성질. 그래서 우리가 이제 중금속은 딱히 안 배웁니다. 중금속 딱히 안 배워. 그래서 중금속 우리가 그 금속과 비금속 성질을 둘 다 가지고 있는 그 모습이 중금속이고 중금속 우리가 딱히 안 배웁니다. 이것이 얘들아 중이 아니라 준. 그죠? 그래서 그 금속이라기보다 또 비금속이라고 약간 좀 애매한 거. 그래서 이름이 준금속이야. 그렇죠? 우리 보면 이제 이 두 가지 메인이야. 두 가지 메인이다. 금속, 비금속 메인입니다. 그리고 우리가 표 전부 다 외우는 거 아니야? 그니? 다 외워도 상관없어. 사실 시험이 다 안 나온다. 그리고 우리가 보면은 자 3쪽부터 12쪽까지는 그 표에 있는 것이 어디인지 우리가 위치구를 몰라야 되고 그래서 우리 자주 나오는 그 원소기호는 좀 알는데 그래서 원소기호만 알면 되고 위치구를 몰라야 돼. 3쪽부터 12쪽까지는 우리 딱히 위치 볼 필요 없습니다.
마우스 포인터야. 어디니? 마우스 포인터야. 포인터 어디니? 어디 갔니? 포인터야 어디니? 여기 있다. 알려보자. 보면 금속과 비금속에 대한 서로 간의 비교하는 거 나오는데 이제 주기율표에서 금속 원소에 대한 위치 크게 할까? 너무 큰가? 여기 모르겠다. 자, 갑니다. 먼저 그 금속은 주기율표에서 위치가 가운데랑 거리고 왼쪽. 그죠? 그리고 비금속은 오른쪽. 그죠? 우리 보면 잘 보게 되면 금속 원소가 더 많아. 됐습니까? 그리고 중요한 거 보면 이제 수소. 수소는 비금속인데 저 끝에 있다. 왼쪽에 있다. 그죠? 중요한 거. 그래서 문제. 모든 비금속은 주기율표의 오른쪽에 있다. 맞는 말 틀린 말? 틀린 말? 수소가 있어. 수소가 비금속인데 저기 금속 쪽에 있는 거. 달러. 그래서 수소 때문에 약간 좀 잘 봐야 돼. 또 보자. 이제 그 상태인데 금속은 되게 해봤자 주로 고체인데 유일하게 상온에서 액체인 금속이 있어. 그 이름이 수은. 수은은 그 원소가 H지. 그렇죠? H지. H라는 거 알면 돼. 자, 주기율표에서 몇 주 몇 주기 굳이 몰라도 돼. 그냥 원소기가 무엇인지 알면 돼. 이것이 유일하게 이제 금속 원소에서 유일하게 상온에서 우리 실온 상온에서 액체인 금속이다. 해주면 돼. 다음에 비금속도 보면 상온에서 주로 있는 상태가 고체 아니면 기체야. 근데 얘도 유일하게 상온에서 액체인 그 비금속이 있어. 그것이 이름 뭐냐면 브롬이야. 참고로 얘는 그 14조 아니 17조 4주기. 오케이? 사주기. 브롬이. 우리가 자 주기표에서 좀 더 추가로 알면 좋아요. 끝나? 이것이 브롬 이것은 이제 그 유일하게 비금속에서 액체인 상태다. 그죠? 그래서 금속도 유일하게 액체인 거 하나, 또 비금속도 유일하게 액체인 거 하나 해주면 돼. 사실 중요한 것이 뭐냐면 그 무조건 액체가 아니고 우리 상온에서 상태가 액체라는 거예요. 됐나? 다음에 성질. 성질인데 먼저 금속은 광택. 광택 뭔지 알죠? 비치면 이제 반짝반짝거리고 하는 거, 반짝거리고 하는 거 광택이고, 다음 열 정이 잘 통한다. 그리고 이제 힘 가면 부서진 되게 늘어나. 이것이 뭐냐면 이게 이 성질이 연성. 한글로 하면 이제 뽑힘성이고. 보이는 거? 우후. 다음에 자, 어이구. 됐죠? 네, 이거 파진 거. 파진 거 지금 이게 그 성질을 한자로는 전성이고 얘는 한글 하면 퍼짐성이다. 그죠? 그래서 어떻게 이제 뭐 표현할지 모르지만 아무튼 다 똑같은 말이야. 이게. 그리고 이제 비금속은 금속이 아니니까 성질이 반대. 그죠? 그래서 보면 광택 없습니다. 없고. 그죠? 그리고 열 정이 잘 안 통합니다. 그리고 힘 주게 되면은 얘는 그냥 거의 그냥 부서져. 퍼지거나 없다. 뭐 그러니까 늘어나면 또는 퍼진 거 그냥 다 부서져. 근데 유일하게 보면 이제 그 정리 통하는 것이 있는데 그게 뭐냐면 흑연. 흑연은 우리가 이제 샤프실 또는 연필실 그거야. 그리고 보면은 그 배터리 건전지 보면은 그 분해에 보면 그 가운데 그 보면 그 이제 탄소로 된 그 봉이 있어. 탄소도 말고 그 흑연. 그로 된 것인데 얘는 정리 통하니까 쓴다는 거. 오케이? 자, 추가로 또 얘기해주면 그 광택 보면은 광택의 색깔은 주로 은백색. 그치? 은백색 우리 이제 일반적인 스테인리스? 우리 스테인리스 색깔이야. 스테인리스. 이거 스테인리스 아니야? 우리 그 이제 이거 봉 스테인리스 이거 주로 이거. 그죠? 이거 아니면 금은 노란 거, 아니면 구리는 빨간 거. 맞나? 그래서 은백색 아니면 노란 거 아니면 빨간 거. 이렇게 이 정도 있다. 그러면요. 똑같이 뭐 광택 없습니다. 그리고 이렇게 이런 성질이 나타나는 까닭은 얘는 금속원소는 무엇이 많이 있냐면 자유전자. 자유전자가 이제 많이 있다보는 거래. 말 그대로 되게 이제 자유전 전자야. 자유전 전자 때문에 되게 잘 이동하면서 이제 또한 결합에도 또한 작용해. 그래서 저것 때문에 이제 광택도 나고 또는 그 전기도 열과 전기 잘 통하고. 또한 이제 그 서로 간의 결합이 다 이어지다 보니까 힘을 주면 잘 분리가 안 되고 잘 이어지는. 그러다 보니까 이제 연성 또는 전성 다 나타나. 됐나? 그리고 저 광택에 대해서 좀 더 설명을 해주면 우리 전에 우리 한 거 같은데 그러니까 스펙트럼 공유. 그래서 흡수 또는 방출 스펙트럼인데 그때 그 원자에서
색깔이 이렇게. 원자에서 보면 이제 원자핵과 그리고 전자가 있는데, 원자핵 그리고 이제 궤도가 있고 전자가 있는데, 전자가 바깥으로 가려고 하면 에너지를 먹죠. 흡수한다. 에너지를 먹고, 그리고 거꾸로 밖에 전자도 또 들어와. 그때 어떻게 돼? 에너지 내보내는데 전자이다 보니까 에너지 내보내는 그 형태가 주로 이제 전자핵파. 전자핵파는 약간 애매할 수 있는데 뭐냐면 이제 주로 뭐 빛이라고 봐. 빛. 물론 눈에 보이는 빛도 있고 눈에 안 보이는 빛도 있어. 또 내보낼 때 어떻게 뭐 잘 하다 보면은 사람 눈에 보이는 파장의 빛을 내보내. 그것이 뭐냐면 우리도 눈에 보이는 거다 보니까 빛나가는 거. 광택 난다. 그죠? 전부 다 전자 들어올 때마다 전부 다 우리는 보이는 빛이 다 나오는 거 아니에요? 어떻게 하다 보면은 우리 눈에 그 보이는 빛도 나올 수 있다는 거. 그것 때문에 광택이 다 있어. 이해가나? 여기도 추가를 알면 되는 뭐 아니 좋아요? 넘어가서 다음에 자 이온되는 모습 보면은 금속은 주로 양이온되고 양이온 그리고 비금속 주로 음이온돼요. 양이온 그죠? 주로니까 금속도 음이온 될 수 있어. 하지만 음이온보다 양이온이 되는 것이 더 쉬운 거. 또 비금속도 이것도 그 양이온 될 수 있지만 양이온보다 음이온 되기가 더 쉽다는 거. 자 이런데 책 보면은 이제 써지는 그 말표현이 그래요. 그래서 금속은 양이온 되기 쉬우니까 음이온 되는 것은 어려운 거야. 그렇죠? 그래서 양이온, 음이온 전부 다 될 수 있지만 양이온 되기가 더 쉽다는 거. 알고? 그다음에 설정? 음이온 되기 어렵다? 아니야, 음이온 되기 쉽다는 거. 됐나? 그래서 양이온 될 수 있지만 음이온 되기가 더 쉽다는 거. 해주면 돼. 그리고 18쪽은 이온 안 됩니다. 18쪽은 이미 안정화 전체値 갖다 보니까 이온 안 돼. 이온되는 원리는 나중에 뒤에 또 하니까 그때 다시 하고. 아니요. 질문. 그러면 밑에 문제. 이거 문제. 일단 뭐 이제 시즌 A인데 말리뇽 그리고 그 이거 구리, 홀리는 뭐 철이고, 뭐 질소, 산소, 그리고 이온 다 있다. 끝났으면 돼요. 뭐 C는 얘가 저것이 전부 다 아니고 되게 엄청 많다 보니까 참고로 그냥 돼. 참고로. 1번 문제. 개인소수 1번 문제. 물질이 이루는 기본 성분으로 더 이상 다른 물질을 부대하지 않는 것을 뭐라고 하냐? 답은 원소. 원자가 아니고 원소야. 왜냐면 문제에서 기본 성분이다 보니까 원소. 원자는 틀려. 뭐 기본 입자라고 하면 원자 합니다. 하지만 성분이니까는 원소. 그럼 뭐 제로든 성분 사이즈 전부 다 원소 하면 돼요. 2번 문제 연결하죠. 데빌라이너 어떤 것을 만들었게? 원자량. 그렇죠? 원자량. 멘델레프 뭐야? 원자량. 문질만 원자번호. 그렇죠? 오케이. 다시 말하지만 이제 역사적인 흐름도 알면 좋아요. 3번 문제. 자, 현대 주기표 설명 첫 번째 거. 원소들을 원자별 순으로 배열 맞죠? 현대 맞아요. 두 번째 거. 18개의 주기와 7개의 조 맞아? 거꾸로 반대로 틀린 거. X는 반대 거꾸로 X. 세 번째 거. 화학 성질 비슷한 원소가 나올 것 같아. 이것이 뭐냐면 우리가 같은 족은 화학적 성질이 거의 비슷합니다. 또 사실 족이 세로? 같은 세로줄에 있는 것은 화학적 성질이 거의 비슷한 거. 하면 돼? 맞는 말. 네, 오케이. 4번 문제. 자, 일반적으로 고르시오. 자, 금속과 비금속인데 먼저 그 위치 보면은 비금속은 대부분 어디 있다고? 오른쪽. 그러니까 전부 아니 대부분이다 보니까 수소 때문에 대부분 오른쪽. 다음에 그 니은 실온성 상태는 대부분 금속은 고체. 다음에 자 광택은 금속은 대부분 있고 그리고 비금속 없습니다. 다음에 자 열과 전기전성은 금속은 커요. 비금속은 작아요. 대부분이다 보니까 여러분 예의가 있으니까 예의가 있는 거 항상 늘 조심해야 돼. 우리가 이제 흑연은 비금속이지만 얘는 열과 전기 잘 통한다 하면 돼요. 자, 이온 형성인데 얘는 이제 시옷은 양이 쉽고 그리고 자 이응은 얘는 음이 쉽다 하시면 돼요. 쉬워요. 그래서 올라가. 다음 페이지 보면 이제 우리가 이제 주기표에서 특정 그 족을 좀 배울 건데. 보입니다.
좀 지우고. 저걸 먼저 해보자. 우리 두 가지. 물론 이제 총 세 가지 배워주면 처음에 두 가지 먼저 배워. 두 가지. 먼저 1쪽과 그리고 11쪽. 두 가지 배웁니다. 두 가지 배워요. 전에 그 방학 때 그 영상 본 거 있지? 영상? 뻔하는 거. 그거 좀 떠올린대요. 먼저 알칼리부터 얘는 1쪽인데 이름이 금속이다 보니까 얘는 이제 수습이에요. 수소를 제외한 나머지 건데 정작 알칼리 금속이다. 매우 중요해. 시험 문제 보면 되게 잘 나와 이거. 애들 잘 들어 이거. 자, 알칼리 금속이니까 수소 포함하면 안 되죠? 그래서 우리가 알칼리 금속 보면은 1쪽 2주기부터 1쪽 1주기는 수소니까 수소 빼 나머지부터 쭉 하면 돼요. 다음에 또 이어서 분명 이제 모두 고체들 금속이 뭐야 고체. 문제. 자, 실온에서 액체인 금속 누구게? 수은병 정답은 뭐야? 다 고체야. 그렇죠. 고체고 다음에 또 공태 있고 해봤자 우리가 전부 금속이니까. 그리고 그 알칼리금속의 특징은 다른 금속과 비교하면 좀 가벼워. 그 말 뭐냐면 밀도가 좀 더 작다. 그냥 밀도 작고 다음에 또 성질을 보면 우리가 일반적 금속 경우는 금속 얘는 그 칼로 안 잘려. 하지만 그 칼로 잘려 이게. 그래서 커터 칼로 하면 다 잘립니다. 또는 그 나무로 만든 나무 칼 딱 하면 다 거의 잘린다. 그 말 먼저 되게 모르다. 모르다. 되니? 오케이? 됐습니까? 그리고 그 반응성이 크다 보니까 그 공기 중에 그 산소랑 물과 잘 반응해서 반응성이 크다 보니까 짜는 순간 보면 그 순간은 그 표면은 우리 은발색 광택이 나타나는데 시간 좀 지나면 그 은발색 광택이 다 없어져 버려요. 없어질 이유가 뭐냐면 공기 중에 있는 산소랑 물과 잘 반응하니까 성질이 변하는 거. 됐나? 오케이? 그래서 아무튼 됐고 이거 몇 쓰다는 거 좀 알면 돼요. 됐나? 그리고 이름이 제 알칼리 금속이야. 알칼리다 보니까 그 액성은 염기성. 그죠? 그래서 물과 반응한 그 용액이 액성은 염기성이다. 떠올려야 돼. 그죠? 그리고 저 그때 그 발생한 기체가 수기차라는 거. 수기차 나옵니다. 다시 보자 보면 아무튼 용액의 액성은 이제 염기성 떠올려. 그리고 그때 그 물과 반응할 때 나오는 기체가 뭐라고? 수소기체 나온다. 뭐 알면 돼요. 그리고 이제 그 반응한 정보인데 그 말 표현을 좀 잘 보게 되면 리튬 자 분명 이제 물에 넣었을 때 잘 반응한다. 뭐 잘 반응하는구나. 잘 반응하고 그리고 잘 반응하고 그리고 나트륨 동열 반응이죠. 동열. 칼륨은 매우 경련. 우리가 전에 방학 때 본 그 동영상 그것이 뭐야? 나트륨 반응하는 거. 그 터지는 거 정도 한다고. 칼륨은 더 심하게 더 터지는 거. 그래서 보면 그 물과 반응하는 실험할 때 그때 보면 나트륨 정도가 그나마 좀 괜찮고 물론 나트륨 그 실험하려고 하면 실내 말고 실외에서 충분히 공간을 잘 띄고 해야 돼요. 실내에서 하면은 위험. 아무튼 리튬 해봤자 뭐 잘 반응했죠? 그치? 잘 보게 되면은 그 주기가 점점 클수록 그 말 뭐냐면 같은 쪽에서 원자 번호가 더 클수록 반응성이 더 크다는 거야. 됐나? 오케이? 되죠? 전부 다 같은 말들. 똑같은 맥락이 같은 말인데 말 표현을 달리해서 물어본다고. 다시 보면 자, 이 말이 뭐냐면 얘는 그 원자 번호가 클수록 그 말 똑같아. 또는 주기가 더 클수록 같은 말 뜻이야. 뻔하지만 위에 주기가 아래 주기가 보면 원자보다 큰 거야 이게. 원자보다. 그리고 이제 밑으로 갈수록 이제 주기 넘버가 더 커지고 하는 거. 같은 말 뜻. 알칼리 금속은 해봤자 원자 번호가 클수록 또는 주기가 더 클수록 반응을 더 심하게 한다. 더 잘한다. 해주면 돼. 됐나? 오케이? 질문. 됐나요? 이거 넘어갑니다. 다음 두 번째 것이 보면 이제 한료제인데 이제 11조. 이제 알칼리 금속은 말 그대로 금속이야. 금속이고 한료제는 해봤자 한료제 기체가 아니고 한료제인데 얘는 이제 그 비금속인데 상태가 달려 이게. 우리가 그 알칼리 금속 전부 다 고체인데 얘는
상태가 기체 아니면 액체 아니면 고체 있다는 거. 그리고 또 얘는 또 색깔도 있는데 잘 보면 밑으로 갈수록 점점 색깔이 더 진해져. 그런 특징이 있어 성으로. 전부 다그 햇빛자 전부 다 독가스. 우리 흡연 좀 안 좋은 그 가스라고 보면 되냐? 보자 합니다. 먼저 우리가 이제 그 주기표에서 보니까 그 20번까지만 외우면 안 좋은 것은 영수까지 20번이나 다 들어가. 근데 불음이 안 들어갑니다 이거. 그러니까 우리가 어차피 해봤자 외우려고 하면 주기표에서 내가 외우려고 하는 것 정도까지 외우면 좋아. 그럼 전부 다 커버 가능하던 고2 때도 고3 때 그 주기표에 대한 어떤 내용들, 어떤 원소에 대한 내용 할 때 다 들어간 내용이니까 알려준 데랑 뭐 6주이건 7주까지만 외우면 돼. 그리고 그러니까 1쪽, 2쪽, 그리고 13부터 18쪽까지 하면 돼요. 잘 보시오. 앞에서 말했는데, 자 비금속끼리 결합을 할 때, 그때는 분자 될 수 있는 거. 저희도 전부 다 분자 될 수 있는 거. 자, 알칼리 금속 분자 안 됩니다. 하지만 자 할로젠 경우 분자되는데 얘는 특별히 그 두 개의 원자, 똑같은 두 개의 원자가 만나서 한 개 분자돼. 우리가 말할 때 이원자 분자라고 말해. 만약에 이 두 개의 원자가 만나서 하나의 분자되는 거. 그러니까 우리 보면 자 물론 이것이 이제 존재 모습 F가 아니고 F2, Cl2, Br2 이렇게 2, I2 이원자 분자. 그리고 다 존재한다. 그리고 색깔 보면 색깔은 점점 더 진해져 이게. 책에 보면은 이제 사진 넣은 거예요? 사진 나와요? 사진 나와져 있는데 염소보다는 브로린보다는 아이온이 점점 더 진해. 그래서 줄기 더 클수록 색깔이 더 진하다는 걸 알면 돼요. 그리고 얘도 이제 알칼리 금속처럼 반응성 큽니다 이게. 그러니까 그리고 이제 수소랑도 잘 반응하는데 이것이 수소랑 반응하면은 나오는 것이 이거다. HF, HCl, 비하인데 이게 뭐니? 염화수소. 여기서 물에 탄 것이 뭐냐면 염산이야, 염산. 그래서 우리 보면 알칼리 금속은 그 액성이 염기성 되면 그 할로젠 경우는 액성은 얘는 그 산성이라는 거 떠올리면 돼. 그리고 보면 여기 나오는 나트륨만이 아니고 아무튼 1쪽이랑 잘 맞는 1쪽. 나트륨뿐만 아니고 1쪽과 잘 반응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제 중립표 보면 1쪽 그리고 제일 끝에는 1쪽이라고 17쪽, 18쪽 아니고 1쪽과 17쪽 서로 간에 반응성이 크다. 반응성 크니까 서로 간에 만나면 반응도 되게 잘하는 거. 그래서 우리가 양패 때 좀 잘 배우고 가운데도 잘 안 배웁니다. 아닙니다. 다음에 얘는 그죠? 그 반응성 모습인데 반응성. 나트륨 또는 그 수소 반응인데 보면은 그렇죠? 매우 또는 정말 잘 이건 그냥 그렇죠? 그러니까 잘 보면은 얘의 경우는 할로젠 경우는 같은 이제 조기서 주기가 더 클수록 또는 원자보다 더 클수록 반응성이 더 약하다. 그래서 잘 보면 이제 알칼리 금속의 정반대야. 알칼리 금속은 밑으로 갈수록 반응성 큰데 할로젠 경우는 위로 갈수록 반응성이 더 크다는 거야. 그 반대 거꾸로 그렇죠? 하면 돼요. 다음에 색깔. 연수노란색, 뭐 노란색, 뭐 적광색, 보라색인데 아무튼 그 밑으로 갈수록 주기도 클수록 색깔이 더 진해진다. 해주면 돼. 그렇죠? 다음 상태는 또 외우면 돼. 기기 액고요. 외우면 돼. 그 불협에는 그 얘는 상황에서 액체는 그 모습이고 그리고 아닙니다. 아이오딘. 그 중1 때 공부를 좀 열심히 한 사람은 좀 기억하려는지 모르겠는데 중1 때 보면 이제 그때 과학 시간에 뭘 배웠냐면 그때 상태변화예요. 상태변화인데 그 우리가 이제 상태변화 해봤자 이제 고액기가 변하는 거. 그래서 우리가 고체에서 바로 기체 또는 기체에서 바로 고체로 변하는 거. 이때 상태변화 이름이 승화야. 승화이고 승화에서 보니까 승화성 물질 돼요. 승화성 물질을 무엇이냐면 나프탈렌 그리고 드라이스 또 뭐 되냐면 아이오딘 이 세 가지는 우리 1기압에서 액체가 안 됩니다. 됐나? 액체가 안 되면 기체 아니면 고체인 거야. 됐나? 오케이? 아이오딘 뭐 특별히 뭐 추가로 알면 돼. 아무튼 무조건 아니고 1기압에서 1기압에서는 액체가 안 된다. 그러니까 얘만. 그래서 할로젠에서 아이오딘만 이것만 이제 승화성 물질 떠올리면 돼요.
그래서 만약에 세 가지인데 이 두 가지 화합물이야, 화합물. 얘는 현재 원소. 화합물 그 얘는 포도수 물이야. 됐어요. 잘못 비교해서 될 거예요. 우리가 이거 공부할 때 그 주입표 그 순서대로 어떤 변화를 잘 비교하면 돼. 됐나? 오케이? 그리고 말편도 좀 더 조심하면 돼요. 질문. 그래서 우리 보면 이 파트에는 그 알칼리라는 걸 우리가 하려냐? 두 가지는 끝난 거. 되신가? 오케이? 자, 쉬었다 아니면 쭉 어떻게? 쉬었다 아니면 쭉? 쉬었다? 쉬었다. 자, 합니다. 페이지 34페이지 C 파트. 그래서 중요한 거. 여기부터 약간 좀 이해해야 돼. 그래서 원자의 전자배치합니다. 먼저 전자배치인데, 말 그대로 이제 여기서는 이제 원자 속에는 전자를 어떻게 배치를 하는지 그것이 이제 주 목적인 거. 먼저 원자 구조는 달기점은 가운데 원자 핵이 있고 그 주변에 전자가 도는 거. 그리고 원자 속에는 그 양성자 우리는 제가 중력자가 있다. 그리고 이제 보면 선생님, 저기 다래. 원자 번은 그 이제 양성자 또 그 다음에 전자속인데 이거 지금 전자속보다는 원자 속에는 전자속 다 똑같다는 거. 그렇죠? 여기 하면 이제 이온도 전자가 있어. 그래서 이온일 때 전자속 말고 원자일 때 전자속이랑 다 똑같다. 자, 알면 돼. 다음에 또 이어서 하면 돼. 일단 보면은 햇발짝 그러니까 양성자수랑 고리고 전자수 다 똑같다 보니까 정기적으로 중성이야. 그래서 원자는 전기를 띄워지요? 안 띄워? 중요한 거. 왜 안 띄다고? 원자 속에 그 양성자수랑 고리고 전자수 똑같다 보니까 중성. 전기 안 띄우면. 이거 좀 기억해야 돼요. 뒤에 보면 우리 이온 나오는데 이온은 그 원자 속에는 전자가 이동해서 들어오는 또 나가고 어떻게 이동해서 전기를 띄게 되는 거. 그치고 이온이에요. 그래서 원자는 전기 안 띄고 이온은 전기 띄는 거다. 됐어요. 그렇구나. 그리고 앞에 말했지만 그 양성자수가 본래 원자 번호인 거. 그래서 원자 번호가 다르면 다른 종류의 원소. 이렇게 해주면 돼. 할 거 없습니다. 따라가면 돼요. 이것이 중요하죠. 그래서 원자에서 전자배치인데 먼저 여기서 처음 나오는 단어가 있는데 물론 방학 때 했지만 다시 하면 먼저 에너지 준위. 먼저 그죠? 자, 먼저 전자껍질이 먼저 나와져 있는데 그 원자 속에 있는 전자가 가만히 있는 것이 아니고 움직이는데 그냥 원자 속에서 아무 데나 움직이고 하는 것이 아니고 어느 데 특정 곳에만 움직이고 하는 거야. 그것을 이제 그 전자껍질이라는 개념을 설명하는 거. 그래서 전자껍질에서만 전자가 있고 전자껍질이 아닌 전자가 없다는 거. 그죠? 물론 저 전자껍질의 경우는 실제 눈에 보이고 하는 것은 아니에요. 실제 없는데 그냥 이제 설명하려고 어떤 특정한 곳을 이제 전자가 있는데 그 특정한 곳을 우리가 말할 때 전자껍질 이렇게 말한다. 그리고 전자껍질은 한두 개 있다는 것이 아니고 되게 무수히 많이 있는 거. 무수히 많이 있고 그리고 이제 그림에서는 이 전자껍질의 그 간격이 거의 똑같이 다 나오는데 그 원래 이제 전자껍질에 대한 간격이 점점 더 좁아지고 그리고 전자껍질의 수가 되게 무한대. 엄청 많이 있다 보니까 계속 그 바깥 껍질을 쭉 가다 보면은 무한 그 멀리가 아니고 어느 정도의 이제 수렴을 보시면 돼. 네? 원자 크기 정도로 보면 돼. 되십니까? 그리고 그 전자 껍질에가 있는데 그 전자 껍질에 있는 그 전자 에너지 값, 그 껍질에 준하는 전자 껍질에 준하는 에너지 값, 그것이 우리가 말할 때 에너지 준위 이렇게 말해. 에너지 준위 해봤자 얘는 에너지 값, 그 궤도에 대한 에너지 값이고 그 에너지 준위 경우는 안쪽부터 바깥쪽이 에너지 준위 더 크다. 그 에너지 준위에 해당하는 에너지가 있어야지만 전자가 글로 갈 수 있는 거. 그래서 그 특정 궤도에 대한 에너지 값만큼 없으면 그 궤도에 있을 수가 없다는 거예요. 됐나? 그리고 앞에 썼지만 전자가 에너지 먹으면 바깥쪽 나가고 거꾸로 전자 에너지도 내보내면 가지도 또 들어옵니다. 그럴 때 중요한 거. 근데 전자가 이동할 때 그것을 우리가 말했던 전자가 전이할 때 그때는 쭉 가는 것이 아니고 뿅 간다. 뿅. 다시 예를 들면 나 여기서 쫄러 간다. 갑니다. 간다. 같이 갔는데 나 여기서 이렇게 오는 동안에 사이 다 보이지. 근데 전자는 안 그래. 전자가 여기서는 발로 뿅 간다. 오케이? 그거 달려 이게. 그죠? 오케이? 되나? 만일 전자가
그 궤도를 이제 전이할 때죠. 전이할 때 그때 그냥 쭉 가는 거로 하면은 이 사이에는 두 궤도의 그 에너지 사이에 있는 값을 전부 다 에너지 값을 다 갖게 돼. 근데 안 그래. 그런 이유가 전자것처럼 이제 조그만 것들은 뿅 가는 거예요. 순간이동 가능해. 순간이동 가능한데 우리 그 눈에 보이는 큰 세계, 그 사람처럼 큰 거, 그것은 뿅 갈 수 없는 거야. 그냥 쭉 가는 거. 다르다. 이거 기억해? 다시. 자, 전자껍질은 실제로 있는 거. 없어? 없는데 그 우리 설명하려고. 전자껍질이라는 그 개념을 집어넣어서 우리가 설명한 거야. 됐나? 그죠? 더 자세한 건 나중에 고2 때 화학학 때 배우니까 그때 하면 되고 지금은 이렇게 알면 돼. 그리고 이 전자껍질에 전자가 들어가는데 안쪽 껍질, 제일 처음에 그 껍질, 첫 번째 껍질의 경우는 전자가 최대 2개 들어가. 됐나? 첫 번째 껍질만 전자 최대 2개니까 첫 번째 껍질에 전자가 없거나 아니면 1개 아니면 2개까지 가능해. 됐나? 그리고 두 번째 껍질을 펴서는 각 껍질마다 전자가 최대 8개 들어간다. 두 번째 껍질, 그러니까 두 번째 껍질부터 각 껍질마다 그 안쪽부터 누적된 것이 아니고, 그죠? 또 두 번째 껍질은 전자가 최대 8개 들어가니까 전자가 없거나 아니면 1개부터 8개까지 가능하고, 또 세 번째 껍질은 이거 다 똑같지? 전자가 최대 8개니까 전자가 없거나 아니면 1개부터 8개가 가능하다. 네? 다시 세 번째 껍질에 8개 전자 들어가는데 그 말 뜻은 전부 다 포함해서 8개, 그러니까 첫 번째, 두 번째, 세 번째 다 포함해서 8개 그것이 아니고 세 번째 껍질만 8개, 또 두 번째 껍질만 8개. 그죠? 만약에 세 번째 껍질까지 전자가 다 들어간다면은 2개, 8개, 여기서 총 몇 개? 18개 다 들어가는 거. 저기고요. 그리고 우리가 보면은 그 이런 단어를 좀 쓰면 좀 그런데 그 원래 고2 때 배운 단어인데 전자 배치할 때 그때 그 어떻게 배치할 수 있냐면 가장 에너지가 가장 최소인 상태 이 전자 배치가 있는 그 에너지가 최소가 아닌 상태의 전자 배치도 있어. 그 단어적인 표현 먼저 설명해 좀 물론 고1 때 안 배우고 고2 때 화학을 그때 배우는 단어인데 먼저 설명 좀 해줄게요. 어려운 거 아니야 그냥. 자, 에너지가 아주 최소인 상태의 전자 배치. 에너지가 아주 원자에는 전자가 에너지를 최소로 있는 이때에 대한 전자 배치를 우리가 말할 때 말 표현이 바닥 상태를 말해. 바닥 상태. 얘는 이제 전자 간의 에너지가 최소일 때. 사실 보면 자 원자 속에 있는 전자가 에너지가 아주 최소일 때. 에너지 최소일 때 그때 전자 배치야. 됐나? 이해가? 그리고 이제 이 과학 상태가 아닌 다른 상태에서 모든 전자 배치 모습은 우리가 말할 때 들뜬 상태. 말해? 들뜬 상태. 됐나? 그래서 두 가지가 보면 이제 전자 배치하는 모습인데 우리가 보일 때는 이 바닥 상태 이거 바닥. 얘를 배우고 들뜬 상태 아무리 안 배워. 그러면은 그 각 원자마다 전자 배치가 다 있는데 바닥 상태일 때 전자 배치가 딱 한 모습이야. 한 종류의 모습밖에 없는데 들뜬 상태에서 전자 배치 모습은 엄청 많아. 예를 들면 수소의 경우는 전자 몇 개 있게? 하나인데 수소에 있는 전자가 가장 에너지 최소 가질 때 그때는 수소 원자이고 껍질 첫 번째 껍질이 있으면 첫 번째 껍질에 전자 하나가 있는 거 이것이 수소가 가장 에너지 최소 상태에서 전자 배치를 갖는 거예요. 나머지는 이것이 아니라 두 번째 예를 문제 수소 원자는 전자 껍질 몇 개 있을까? 수소 원자 속에는 전자 껍질 몇 개? 한 개? 아니 얘도 여러 개 무한대인데 봐봐 예를 들면 수소에 대한 전자 배치 모습 보면은 전자 배치 모습 보면 첫 번째 껍질 안 하고 두 번째 껍질에 두 번째 껍질에 전자가 있어도 못해 되는 거 됐나? 오케이? 또 아니면 두 번째 말고 세 번째 껍질에 전자가 있어도 돼 됐나? 다 똑같이 해봤자 그 원자 속에 원자 속에 전자 전부 다 한 개니까 전부 다 수소 원자인 거 그러니까 전부 다 가능한 모습인데 얘만 바닥 모습 가장 에너지가 최소 모습이고 나머지 에너지가 최소가 아닌 거야. 얘는 바닥에 나머지 다 들뜬 모습 이러다 보니까 들뜬 모습으로 우리가 다 표현하면은 뭐 한두 개 모습 아니야 엄청 많아. 한꺼번에 우리가 들뜬 거 안 배워. 처음부터 들뜬 거 하면 애들 혼란스러워하게 수소 이것도 수소야? 이것도 그 수소부터 엄청 많아. 수소 원자의 전자 배치 모습 엄청 많다 보니 애들 헷갈려 한다고. 우리가 보일 때는 그 바닥만 배우고 들뜬 것도 안 배운다. 하지만 이것도 가능한 거. 그래서 우리가 이제 지금부터는
바닥 모습이 전자일치 하는 건데 그러다 보니까 우리 전자를 이제 집어넣을 때 그릴 때 그때는 막 그리지 말고 안쪽 궤도부터 다 그려 나가면 돼. 첫 번째 궤도에 전자일치 그리고 또 두 번째 껍질 그리고 하는 거. 안 그러면 나중에 틀린다 이거. 되십니까? 그래서 그때 나오는 전자일치 모습이 우리 밑에 나옵니다. 보시면 몇 가지 나와져 있는데 그래서 이제 먼저 1번부터 18번까지 18번까지에 대한 전제부터 나와요 이게 나옵니다. 이렇게 읽고 보면 돼요. 오케이? 라고 할 때 우리가 어떤 단어가 있냐면 전자배치 모습에서 그냥 제일 바깥쪽에는 전자배치 그러니까 말 이상 제일 바깥에 되는 전자의 수 그것이 이름이 말 그대로 최외곽 전자야. 됐습니까? 최외곽 전자. 말 그대로 제일 바깥에 되는 전자수 말하는 거. 되나? 그런데 제일 바깥에 되는 전자가 급시 화학 반응에 또 참여하면 그때 부를 이름은 얘는 우리가 원자가 전자 이렇게 말해요. 원자가 전자. 되나? 둘 다 똑같이 그건 제일 바깥 궤도에 있는 전자. 바깥 궤도 전자인데 추가적으로 얘는 뭐냐면 화학 반응. 자리부터 화학 반응. 화학 반응에 참여하는 전자. 다시 그러니까 제일 바깥 궤도의 전자, 제일 바깥 전자. 그래서 제일 바깥 궤도에 있는 전자를 그냥 말하면 이것이 이름이 최외곽 전자이고 그리고 자 원자가 전자에는 다 똑같아요. 제일 바깥 궤도의 전자이면서 화학 반응에 참여하는 전자. 네? 제일 바깥 궤도의 전자가 화학 반응에 참여하는 그것이 이름이 원자가 전자. 이거 말이에요. 되나? 우리 보면은 두 가지 보면은 거의 비슷한 말 같지만 화학 반응 그리고 화학 반응에 참여하냐 아니 참여하지 않냐 그거 되게 중요한 거. 보자. 이 표에서 보면은 보자. 1점부터 18초까지 이제 원자번 1번부터 18번까지 정리되어 있는데 전자배치 다 있고 1쪽, 2쪽 그죠? 다 있고 하는데 문제 같은 족끼리는 그죠? 같은 족끼리는 무엇이 비슷하게? 어떤 것이 비슷하게? 그것이 뭐냐면 화학 반응 그죠? 화학 반응 하는 정도가 비슷해. 여기 보면 화학 반응에 참여하는 이것이 뭐야? 원자가 전자. 그래서 같은 족은 원자가 전자가 똑같다. 그지? 잘 보세요. 자, 수소 뭐지? 수소에는 자, 제일 바깥쪽에 전자 몇 개? 한 개지. 그러니까 최가 전자가 한 개야. 수소. 그리고 또 저 수소에 있는 전자 이것도 얘도 화학반에 참여하지. 그러니까 수소의 경우는 최가 전자가 하나이면서 또 원자가 전자 또 하나다. 보여주시죠? 우리 아래에다가 공간되나? 공간이? 약간 좀 이제 써있다. 이것이 원자가 전자. 책 써있죠? 원자가 전자 써있고 원자가 전자. 오케이 원자. 그죠? 책에 다 써있고 추가로 한 가지만 더 쓰면은 자리가 없는데 최가 전자. 최가 전자 쓰면은 1쪽 몇 개? 한 개다. 한 개. 똑같아요. 한 개. 다음에 2족은 제일 바깥쪽에 전자 몇 개? 두 개지. 그것도 화학반응 정도에서 참여. 그래서 원자가 전자 두 개 또 최가 전자 또한 두 개다. 둘도. 또 자, 시점적. 제일 바깥쪽에 전자 세 개고 그 세 개 전부 다 화학반응 정도에서 다 참여. 세 개 다 쓰면 돼요. 항상. 그렇죠? 다음에 14족. 똑같이 44. 15족. 5. 16족. 66. 11족. 77. 근데 18족은 8 그리고 2 또는 8이다. 됐나? 오케이? 됐나? 2 또는 8. 헬륨은 2개, 나머지 8개 하면 돼. 또 잘 보면 1쪽부터 10쪽까지 전부 다 똑같아요. 똑같은데 얘만 달라요. 또 18쪽만 다른 거다 보니까 우리가 말 표현할 때 원자가 전자랑 그리고 최소가 전자 말 좀 표현 좀 잘 유의해야 돼. 그래서 얘는 그냥 다 똑같이 원자가 전자랑 그리고 이제 최소가 전자 다 섞어서 말해도 상관없어. 다 똑같은 개수니까. 근데 18쪽만 다르다. 우리 18쪽 우리가 부르는 이름은 전에 방금 때 했지만 18쪽 부르는 이름은 비활성 기체. 그렇죠? 비활성. 우리 뒤에도 나와요. 이름이 비활성 기체인데
이에 대한 말 뜻이 뭐냐면 말 그대로 활성. 화학 반응 한 정도가 없다는 거. 화학 반응은 왜 없냐면 거꾸로 말하면 화학 반응을 왜 하냐면 그 상태가 불안하니까 안정해지려고. 그 상태가 불안하니까 안정해지려고 화학 반응 하는 거야. 근데 얘는 이름이 자 비활성 기체예요. 하지만 화학 반응 하지 않아. 왜 하지 않아요? 그 상태가 안정하는 거. 그 원자 버스가 안정하는 거죠? 자기 혼자 가만히 있는 거. 그죠? 안정하니까. 그러니까 화학 반응에 참여하는 전자가 없는 거야 이게. 물론 이제 100% 없다라고 해도 거의 없어요. 그죠? 거의 없다 보니까 우리가 그냥 배울 때는 그냥 화학 반응 하지 않는다. 이렇게 보면 돼. 그러다 보니까 다시 말하자면 18쪽 때문에 수액과 전자라고 그리고 원자가 전자 두 가지 구별 좀 해야 돼. 중요한 거. 구별 좀 부탁하면 필요한다. 그리고 이거 전자의 상을 한번 그려봐야 돼. 이거 그 책에다 써줄 거한데 또 남이 다 해주면 되게 쉽게 보여. 쉽게 보이는데 막상 너희가 혼자서 하려고 하면 못한다. 이거 그리는 것이 뒤에 나오거든? 나오는데 일단 좀 하고 일단 이제 마저 좀 내용 먼저 보면 그래서 같은 주기 보면은 자 원자가 하나 둘 셋 쭉 변하죠? 또 원자가 하나 둘 셋 다 변해. 그 변화하는 패턴이 다 똑같아 보니까 같은 주기에서는 화학 반응 변화할 정도가 일정한 패턴으로 변해가 어떤 이제 주기성이 있다는 거야. 그래서 이렇게 만든 표가 이제 주기율표야. 아무튼 이제 원자가 되게 중요합니다. 그리고 보면은 중요한 거 전에는 그 중에 붙었었거든. 지금 띄었으니까 우리가 문제 보면은 원자가 전자가 몇 개 다르면 바로 꺼내가 줄여서 그걸 먼저 보자. 잘 보죠. 문장 원자 증가함에 따라 원소 화학적 성질을 결정하는 원자가 전자 수가 뭐야? 할 때 뭐야? 원자가 뭐야? 주가 두 개네? 나가면 이제 망하는 거, 그죠? 그 보면 진짜 원자가 전자에서 이것째 있는 그 한자하고 그 뒤에는 이거 얘는 이제 조사 달러. 이거 한자하고 얘는 조사야 달러, 그죠? 전에는 붙었었는데 지금 띄어쓰다 보니까 잘 봐야 돼요. 그죠? 그래서 우리가 좀 배워야지 우리가 제대로 풀 수 있고 제대로 안 배우면은 문장 보면 뭐야 주어 두 개인데 하면 그때 망하는 거야. 그죠? 질문. 그래서 우리 옆에 보면은 그래프 엄청 나오는데 그래프가 여기다 보신 건 에너지 순위 나와요. 이 그래프에 대한 설명하면 먼저 그 y-값이 에너지가 그죠? 에너지가 이거 보면 이제 얘는 첫 번째 껍질 그죠? 첫 번째 껍질 얘는 이제 두 번째 껍질 첫 번째 두 번째 얘는 세 번째 껍질 에너지가 없어. 첫 번째 껍질에 에너지 얼마가 있고 또 두 번째 껍질에 에너지 얼마 있고 또 세 번째 껍질에 에너지 얼마 있는데 잘 보면 첫 번째는 두 번째 사이에 대한 에너지는 없다. 그렇죠? 왜 없냐면 이 사이에는 전자가 없으니까. 아니 사이에도 전자가 있다고 하면은 이 사이에도 어떤 에너지가 더 가질 거야. 근데 전자는 첫 번째 껍질 아니면 두 번째 껍질만 그 전자는 거다 보니까 첫 번째는 두 번째 껍질에 대한 에너지만 있는 거고 사이는 없다는 거야. 그렇죠? 그리고 잘 보면 그 에너지 값이 점점 그 차이가 점점 더 줄어들어. 이거 뭐냐면 점점 갈수록 그 전자 껍질의 그 간격이 점점 더 좁아져. 더 좁아지다 보니까 차이가 더 감소한다. 이제 무한대로 가면은 어느 값에 거의 수를 가요 이게. 그래요. 아무튼 다시 말하지만 전자 껍질은 실제 눈에 보인다. 안 보인다? 실제로 있는 거지? 아니야 없다. 근데 우리가 개념을 설명하려고 그렇죠? 이런 원리를 우리 설명하려고 이제 도입한 그 기능이라고 보면 돼. 더 자세한 건 나중에 이제 그 고2 때, 그때 화학학부 때요. 그래서 이제는 우리가 뒤에? 뒤에 아래에 있는, 아무튼 이거 그래프에 대한 이해, 뭔지 알겠니? 그래프 이거? 각 껍질에 대한 에너지인데, 그 y-값이 에너지야, 에너지. 점점 더 에너지 커지니까 안쪽보다 바깥쪽 껍질이 에너지 주의가 크다. 그리고 그 에너지 값이 불연속이야, 불연속이다 보니까 전자가 존재하는 공간 띄엄띄엄이다. 그렇게 보면 돼. 그리고 안쪽 껍질보다 바깥쪽 껍질이 에너지도 크다는 거. 되신가? 그렇게 보면 돼요. 아무튼 영상 녹화하는데 소리 잘 들릴지 모르겠네. 참 그래요. 밑에 문제 풀고 시간이 좀 되면 뒤에 있는 그 전자빛이 좀 합니다. 아니면 다음에 하고. 자, 개념 속성 문제 합니다. 개념 속성 문제 5번 문제.
알칼리 금속만 금속에 해당하는 알칼리 그리고 활용되는 할 그리고 모든 동수죠. 첫 번째 거 주기율표 일종의 주기율표 일종에 속하는 금속 원소이다. 뭐게? 알칼리 이게 알칼리 쓰면 되고 두 번째 거 반응수 매우 커서 다른 물질과 잘 반응한다. 누구? 둘 다 공통 기억. 다음 실험에서 분자는 누구야? 비금속. 뭐냐면 할로젠. 분자니까 할로젠이야. 알칼리 금속은 금속이니까 분자 안 됩니다. 다음 네 번째 거. 칼륨 쉽게 잘 줄 모르는 고체. 뭐야? 알칼리. 다음에 다섯 번째 거. 원자과 전자수 몇 개? 7이다. 여기 할로젠. 자, 다시 외워요. 원자가 전자가 뭐야? 주가 두 개네? 하면 뭐해? 망하는 거. 이거 한 단어. 원자가 전자가 하나인 거 없지? 원자가 전자 수가 이렇게. 그걸 뜻이야, 이게. 6번 문제. 전자결제. 이거 잘 보셔. 그리고 나트륨은 전자결제인데, 그죠? 자, 원자번호. 몇 번이게? 라고 할 때, 가운데 썼죠? 11 플러스. 뭐야, 양성된 11개. 자, 양성된 11개니까 원자번호 11번. 물론 문제에서 보면은 너희가 잘 봐야 돼, 얘들아. 문제가 얘만 딱 보는 것이 아니야. 다 봐야 돼. 그리고 나트륨이 써져 있는 그 대개방 문제 보면은 다음은 뭐 원자에 대한 전자배치 또는 뭐 이온에 대한 전자배치 다 나온다고. 나오니까 문제 좀 읽어서 잘 파악해야 돼. 근데 그림을 딱 보고 우리가 판단하는 것보다 문제 다 읽으라고. 그렇죠? 문제 얘는 원자에게 하면 이온에게. 왜? 안 써있죠 여기 문제에서. 근데 뭘 봐야 되지? 세워야지. 자, 양수에 몇 개? 11개? 양수야. 자, 전자 몇 개? 11. 똑같지? 그럼 뭐야? 원자. 오케이? 이렇게 봐야 돼. 아니, 문제에서 써있으면 땡큐고. 그죠? 아무튼, 첫 번째 하면 11개. 11번. 원자는 11이다. 그럼 되고. 두 번째 거. 전자 들어가는 전자 껍질 수 몇 개? 하나, 둘, 세 개. 이렇게 세 개 끝. 그죠? 다음, 세 번째 거. 자, 원자가 전자 수 몇 개? 한 개. 제일 바깥쪽에 전자 한 개니까 한 개 끝. 그죠? 문제. 나트륨은 몇 초? 왜? 이유가 뭐야? 이유가? 원자 전자가 한 개니까 1조. 오케이? 몇 주기? 자, 주기 뭐냐면 잘 보면 전자 껍질. 3주. 껍질 세 개니까 3주기야. 자, 이거 사실 우리가 이제 그럼 이거 그 전자배치 모습이다. 전자배치. 이것을 며칠 까야 돼. 자, 압니다. 전에 방학 때 했는데 다시 한번 또 보면. 자, 먼저 1족은 전부 다 젤 컨테인 전자가 전부 다 한 개. 다음에 2족은 젤 컨테인 전자 두 개니까 우리가 젤 컨테인은 전자수 그거 지금 뭐냐면 족 그 수에서 족 넘버에서 이제 11의 1자리 숫자가 곧 젤 컨테인 전자수. 보면 돼. 그래서 우리가 그러니까 이때는 전부 다 바닥일 때로 봐야 돼. 그래서 들뜬 모습 아니고 바닥 상태일 때 그때 전자일치 모습이야 정답. 그리고 또 있다. 1주기 잘 보니까 껍질 몇 개? 한 개지. 2주기는 껍질 몇 개? 두 개다. 3주기 껍질 몇 개? 세 개. 다 똑같아. 그래서 주기는 곧 껍질수. 라고 보이는데 이것도 다 똑같이 그 바닥일 때 바닥 상태일 때 전자일치 할 때 재료 모습이야. 그죠? 그래서 아무튼 주기율표 좀 쓰고 좀 외우고 해야 돼. 그리고 이제 우리 전자일치도 해야 되는데 뭐 시간 문제 다음엔 38페이지. 사실 우리 다음에는 우리가 36페이지부터 38페이지까지 이제 다음에 이제 우리 같이 할 건데 미리 39페이지부터 어디 43까지 미리 먼저 풀어봐야 돼. 풀고 채점하고 우리는 그때 다시 또 질문하는데. 그래서 일단 다음 시간에 우리가 36페이지부터 39페이지까지 먼저 같이 하고 뒤에 질문 또 나옵니다. 오케이? 질문 없으면 다음 시간에 끝.